지금 독일 방산업계가 한국 때문에 집단 패닉에 빠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이거 실화냐고요. 60조 원입니다. 60조. 60조 원이라고요. 제가 지금 숫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대한민국이 한 방에 따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건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판에서 지금 상상도 못할 기막힌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짚고 갈게요. 작년만 해도 완전 꿀 분위기였어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직접 우리나라 거제도까지 날아왔거든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스케줄 쪼개가면서 하나오션 옥포조 선수 방문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해보고는 완전 감탄 모드였다니까요. 엄지 치켜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캐나다 수행단들도 다들 입이 쩍 벌어진 표정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다들 이거 거의 확정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업계 사람들도 계약서 사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캐나다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변했냐고요? 배후에는 독일이 있었어요. 티센크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잠수함의 명가라고 불리는 독일 방산업체인데요. 얘네가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한테 완전히 밀릴 위기에 처하니까 진짜 반칙에 가까운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공정한 경쟁? 그딴 거 독일은 처음부터 관심 없었습니다. 독일이 캐나다한테 뭘 제안했는지 아세요? 우리 잠수함 사주면 폭스바겐이랑 벤츠 배터리 공장을 너희 나라에 지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히 무기 파는 거래가 아니에요. 완전히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거든요. 잠수함 성능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캐나다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캐나다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미국이랑 무역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적으로 엄청 압박받고 있어요. 게다가 트리도 정부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거죠.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에요. 독일은 이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게 완전히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잠수함 성능?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납기? 우리가 늦어지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캐나다 정치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는 떡밥을 던져주는 거지. 이렇게 접근한 거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정치인들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당장 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제가 외국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몇만 개 만들었습니다. 이거 외치는 게 얼마나 달콤한 공약이겠어요. 독일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캐나다가 그 화살을 엉뚱하게도 한국한테 돌린 거예요. 독일은 저렇게 보따리 푸는데 한국 너네는 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심지어 현대차 공장을 캐나다로 가져오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잠수함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 체계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민간 기업인 현대차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갑질이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캐나다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 짓는데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5조 원 넘게 들어갔어요. 5조 원이라고요. 이미 이 정도로 투자해놨는데 캐나다는 뻔뻔하게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독일 거 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6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 상도덕도 안보 논리도 다 집어던지고 오직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캐나다 정부. 그리고 그 탐욕을 부채질하는 독일의 치졸한 꼼수. 솔직히 이 상황만 보면 한국이 완전히 굴욕적인 조건을 강요당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숨겨둔 진짜 무기가 뭔지 전혀 모르고 설친 거죠. 지금부터 캐나다 내부에서 벌어진 반전 드라마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일단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독일이 제안한 조건이 정말 캐나다한테 이득일까요?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팩트 폭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차가운 진실이 캐나다 내부 여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독일의 핵심 제안이 뭐였냐면요.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지어서 거기서 잠수함을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듣기엔 진짜 달콤하죠? 메이드 인 캐나다 잠수함이라니 국뽕도 차오르고 일자리도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건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완전히 사기극이라는 거죠. 왜 불가능하냐고요? 이유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캐나다에는 지금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제로예요, 제로. 배를 만들 도크도 없고, 특수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설계 인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잠수함이 뭔 줄 아세요? 일반 배랑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우주선 만드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게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이걸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현지에서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진짜 가관인데요. 조선소 하나 짓고 인력 교육시켜서 첫 번째 배를 띄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5년에서 20년이래요. 20년이요. 그때까지 캐나다는 뭐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북극해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놀러 다니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는 소리죠. 더 가관인 게 뭐냐면요. 독일이 내건 투자 약속들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래요. 그냥 입으로만 공장 지어줄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다음에 나중에 미안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어 하고 발 빼면 그만인 거죠. 실제로 독일 방산 기업들이 과거에도 이런 사기를 몇 번이나 쳤거든요. 처음엔 현지 생산 어쩌고 떠들다가 시간 끌고 끌다가 결국 이거 현지 생산 어렵네. 그냥 독일에서 만든 완제품 사. 대신 가격은 2배야.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독일의 단골 레퍼토리예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요. 독일이 조선소 짓는 척만 하다가 결국 포기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캐나다에 조선소 짓는 게 독일한테도 손해거든요. 그냥 자기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와요. 바로 노르웨이 사례예요. 이거 진짜 캐나다가 뼈저리게 참고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노르웨이가 몇 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랑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두고 저울질한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능, 가격, 납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한국 K2 전차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정부가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제를 선택했어요. 유럽 국가끼리의 의리라는 둥, 나토 동맹국이라는 둥, 이런 핑계 대면서 독일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지금 노르웨이 군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진짜 후회막심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거든요. 납기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약속했던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한국 거 샀어야 했는데. 이런 뒤늦은 후회가 막 터져나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계약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캐나다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노르웨이 사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놓고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 제발 정신 차려라. 노르웨이 꼴나고 싶냐?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한 유명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북극해를 지킬 잠수함이다. 독일이 말하는 유령 조선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10년 뒤에 잠수함이 나오면 뭐 하나? 그때는 이미 러시아랑 중국이 북극을 다 먹어치운 뒤일 텐데. 완전 팩트 폭격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캐나다의 북극 주권이 지금 당장 위협받고 있는데 20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한 잠수함으로 뭘 어쩌자는 거냐는 거죠. 독일의 제안은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시한폭탄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빈 공수표였던 거예요. 캐나다 국민들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독일의 상술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독일이 일자리도 만들어준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바뀐 거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독일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한 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독일의 허풍이 다 까발려진 거죠. 하나오션이랑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화내거나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현실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캐나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20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한 독일의 종이 호랑이를 가질 건가요? 아니면 계약하자마자 바로 건조에 들어가서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배달되는 한국의 괴물 잠수함을 가질 건가요? 한국의 제안은 완전 명확했어요. 첫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에요. 한국 잠수함이 독일보다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세요? 20%에서 30%나 싸요. 거의 3분의 1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싸다고 해서 성능이 딸리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가격은 훨씬 싼데 성능은 더 좋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한국 조선업의 미친 경쟁력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는 납디의 민족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는 한국. 조선소의 속도전은 독일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독일 조선소들이 1년 걸릴 일을 우리는 6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캐나다한테 정확히 짚어준 게 뭐냐면요. 독일을 선택하면 납기가 몇 년은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을 거고요. 근데 한국을 선택하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정확히 배뜹니다. 약속된 가격 그대로고요. 이거였어요. 둘째는 진정한 의미의 패키지 딜이었어요. 우리는 억지로 자동차 공장을 끼워 팔지 않아요. 그런 식의 장사는 안 해요. 대신 캐나다 안보에 진짜 필요한 걸 줘요.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의 노후화된 군용기를 대체할 항공기 협력 방안도 제시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 정비 기술 이전, 운용 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종합 안보 솔루션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한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바다를 함께 지킬 혈맹입니다. 이거였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셋째는 지정학적 위험의 해결이에요. 지금 지구촌이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시죠? 신냉전 시대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안보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아세요? 근데 방어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특히 북극해 쪽은 거의 뚫려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산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미국 국방부조차도 인정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빌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조선소 능력을 인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 캐나다 내부에서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정치 노름 그만하고 한국 손잡으라는 목소리가 주류가 된 거죠. 캐나다 군사연구소,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들이 하나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잠수함을 수입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요. 캐나다의 한 유명 국방 전문 기자는 이렇게 썼대요. 독일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아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길 순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잠수함이다. 그건 오직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다. 완전 속 시원하지 않아요? 독일의 허풍이 완벽하게 까발려진 거죠. 한국의 묵직한 돌직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하나오션 관계자의 말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도전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글로벌 방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정상급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풍이 아니에요. 진짜 팩트거든요. 지금 한국 방산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폴란드한테 K2 전차, K9 자주포 팔아서 역대급 수출 터뜨렸죠. 호주한테 K9 팔았고,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사가요. 왜 그럴까요? 성능 좋고, 가격 싸고, 납기 빠르고, 거기다가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요. 이게 바로 K방산의 경쟁력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 강자들이 한국한테 계속 밀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특히 조선 분야는 진짜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거의 절반이 한국에서 나와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고요. 독일이 잠수함의 명가라고?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은 한국이 잠수함 기술에서도 독일을 추월했거든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만들 수 있는 공기부려. 추진 시스템, AIP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기술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 잠수함은 실전 검증까지 끝났어요. 우리 해군이 직접 운용하면서 성능을 입증했고 실제 작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독일 잠수함은 요즘 고장나기로 유명한데 말이죠.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건 북극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에요. 한국 잠수함은 이미 북극 환경을 상정한 설계와 테스트를 거쳤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반면 독일은 뭐 하고 있냐고요? 아직도 도면이나 그리고 있어요. 실물도 없는 잠수함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뒤에나 나올 잠수함으려. 이게 말이 돼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처음엔 독일이 좋은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일한테 사기당할 뻔했네. 이렇게 바뀐 거죠. 캐나다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70% 이상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대요. 완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독일 편을 들어도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조선소 영상을 찾아보더니 완전 감탄 모드로 바뀐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를 만들어? 우리 정부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조선소의 스마트 건조 시스템이 화제가 됐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배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캐나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죠. 이게 21세기 조선업이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진 거예요. 반면 독일 조선소는 아직도 20세기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수작업 위주에 속도도 느리고 효율도 떨어지고요. 기술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진 거예요. 캐나다 군 관계자들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 고위 장교가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캐나다 언론에 나왔는데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국가 안보를 망치고 있다. 우리 군은 한국 잠수함을 원한다.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고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독일을 선택하는 건 국방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가면서 캐나다 정부한테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야당에서도 공격을 시작했고요. 정부가 독일 로비에 넘어가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캐나다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대요. 국방장관이 나와서 왜 독일을 선호하는지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대요. 그냥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측도 완전 당황한 모습이에요. 처음엔 여유롭게 우리가 유럽의 명품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 수세에 몰린 거죠. 캐나다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우리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이미 과거 전력이 다 까발려졌으니까요. 노르웨이 사례뿐만 아니라 그리스한테도 독일이 비슷한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났어요. 잠수함 납기를 몇 년씩 늦추고 성능도 약속과 달랐고 비용은 2배로 뛰었대요. 그리스 국방부 관계자가 캐나다 언론한테 한 인터뷰가 결정타였어요. 절대 독일을 믿지 마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당할 것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나토 동맹국이 이렇게 경고하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요. 캐나다 정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국민 여론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군부도 한국을 원하고, 전문가들도 한국을 추천하고,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독일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만 아직도 독일 편을 드는 척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이미 몇몇 의원들은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부터 한국을 지지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60조 원 수주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몇 달 뒤에 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승리의 여신은 이미 한국 쪽으로 활짝 미소 짓고 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주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캐나다가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